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집값이 결국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평당 1억 원 아파트 시대가 열렸는데요. 여의도 용산 개발 발표 이후 강북까지 널뛰는 이 부동산 시세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결국 한 발 물러서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 지난주 강남에서 평당 1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강북에서죠. 강남에서인가요? 강남에서죠. 네. 강남에서 지금 평당 1억 원. 평당 1억 원이면 30평이면 30억이라는 소리잖아요. 평당 1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나왔다. 올해 초만 해도 18억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지금 24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제 한 아파트인데요. 24평이 말 그대로 딱 24억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이제 1억 원이 넘는 거죠. 1억 원이 된 건데 이 아파트가 1월까지만 해도 18억이었습니다. 그럼 반년 만에 6억 원이 그냥 껑충 뛴 겁니다. 지금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이 뛴다 그래서 억소리 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제 억대 아파트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 강남 집값이야 예전부터 많이 입에 오르고 내렸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강북 아파트도 지금 매물이 없다면서요. 뭐라 그래야 되나? 예약 대기까지 해놔도 물건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놓은 사람들이 금방 이제 거두기도 하고 또 네. 내놓지 않아서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물량이 없는 상황인데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네. 좀 세금 정책이라든지 여러 정책을 펴서 부동산 값 잡겠다 했는데 그야말로 강남 오히려 뛰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불패란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강남뿐이 아니라 이제 서울 전체가 강북까지 전역에 다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서울 불패다 이런 말로 오히려 부동산이 더 열기가 이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그 여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용산 이런 톤 개발하겠다 이런 이제 개발 정책이 오히려 엇박자가 나면서 네. 오히려 서울 부동산 전체가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강남 불패가 아니라 서울 전체 불패. 이제는 강북까지도 번진 이 부동산 서울 불패론 때문에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불패론에 활활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서울시였습니다. 강북에는 개발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획일적으로 그동안 재정을 투자하던 것에서 이제는 그런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재정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옥탑방 살이까지 하면서 강북 개발에 열의를 보인 인물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이른바 싱가포르 구상,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 강북을.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집값이 서울에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한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갔었을 때 밝힌 이제 여의도 용산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가 있기 전 사주와 발표를 하고 난 이후의 사주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집값 상승률이 한 2배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 어떤 여의도 용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 주변, 동작구나 중구 이런 곳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뛰기 시작해서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불꽃을 튀겨버린 그런 효과가 됐다라는 거죠. 강남이나 강북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널뛰는 부동산 시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결국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긴급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한 거 보면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 서울의 집값 널뛰기에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건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죠. 일정한 네. 효과를 한 게 있다라고 박 시장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단 그 지난 싱가포르 구상 부분은 사실은 약간 좀 설익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놓고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중앙부처와 상의 없이 서울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뭐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약간 이제 중앙부처와 이 엇박자를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빚는 듯한 모양새를 표출을 한 것도 사실은 박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차기에 그렇죠. 노리는 정치인 입장에서 그리고 국토부가 이번에도 오늘 이제 투기지구로 서울 지역 4군데를 일단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종로랑 중구, 동작, 동대문 이렇게 4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지정을 하기 전에 빨리 선제적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될 뭐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아마 일요일임에도 박 시장이 급하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용산 개발권을 두고 정부, 정확히는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도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아서 불협화음을 냈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여의도 통합 개발은요,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정비사업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국토부 장관과의 마찰까지 무릅쓰고 강행했던 정책인데 결국에는 이 속칭 널뛰는 지금 서울 집값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박 시장 입장에서는 여의도와 용산 통개발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3기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얘기를 꺼낸 건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을 내놨던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집값이 뭐 미친 집값이다 말할 정도로 널뛰다 보니까 지금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당시 김현미 이제 장관이 여의도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체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어쨌든 중앙정부 같이 해야만 실효가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은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시장의 몫이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집값 폭등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표현을 철회라고 하지 않고 보류라고 한 걸 보면 언제든 다시 서울시의 이런 정책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남겨놓은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이명박 전 시장, 오세훈 전 시장의 어떤 토목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 정치 이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3기 세 번째 이제 서울시를 맡으면서 다음은 결국은 이제 대선을 노리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여의도와 용산의 통개발이라는 굉장히 큰 카드를 내세웠었는데 일단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하지만 이걸 바로 철회해버린 순간에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어떤 관리 능력, 그 다음에 네. 뭐 이슈를 어떻게 이제 전개해 나가고 그것을 추진해가 능력에서 굉장히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철회라고 하기보다는 보류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시 부동산 폭등뿐만 아니라 현재 고용 쇼크, 고용 재난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등 이 경제 문제가 심각하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우려 목소리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지만요. 지금 정부는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부터 50여 년 이상 지속된 경제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파라다임을 전환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 틀을 깨고 새로운 경제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장 실장은 오늘 체질 개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물론 체질 개선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합법 같은 그럼 다시 대기업 수출 중심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근데 지금 시장의 걱정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지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방향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속도가 이게 맞느냐, 과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역시 이제 그 문제는 답이 없었던 게 하나의 문제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집권 이후에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게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정책들인데 그런 정책은 결국 일자리를 늘리기에는 늘릴 수 없는 정책이죠. 오히려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인데. 네. 과연 그럼 질을 높이는 정책과 양을 늘리는 정책,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것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어디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